어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거절을 그 부탁을 다 안 듣는 건 아니죠. 내가 더 들어주고 싶은 부탁도 있어요. 이런 부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부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상식적으로 좀 무례해. 왜 나한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럴 때는 거절하는 게 맞죠. 그가 섭섭해해도. 왜냐하면 자, 올 한 해를 어쨌든 정리하고 또 2024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또 한 해 정리할 때 뭐 다양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저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관계랑 그다음에 또 한 해 어떻게 좀 리뷰하고 돌아보고 해야 되나요? 이 돌아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들한테 만약에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돌아보는지 아세요? 어떻게 돌아보지? 이렇게 돌아보나? 근데 돌아보는 게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컨설팅 회사한테 우리 회사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러면 10억 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맥켄지 컨설팅 이런 큰 맞아요. 회사. 엄청 비싸죠. 무지 비싸죠. 그것처럼 개인이 살아온 한 1년을 돌아보는 것도 사실 돈이 엄청 들고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컨설팅처럼 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쭉 한번 짜봐야 되거든요. 내 웰리스, 라이프 차원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일의 차원은 어떠한지, 이렇게 세션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어떠한지, 다 나눠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볼 때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냥 기분으로 하면 안 돼요. 12월 달이 되면 다들 약간 빈털털이 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1년 내내 열심히 살아서 에너지를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이 됐을 때 막 돈이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돈도 다 떨어진 것 같고 에너지도 떨어진 것 같고 뒤돌아봤더니 열심히 벌었는데 내 돈 다 어디 갔어. 여행을 제대로 간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뭔가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씁쓸한 어느 날 그 기분으로 한 해를 리뷰하면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도 리뷰하면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리뷰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초긍정. 잘했어. 잘해냈고 넌 잘할 거야. 뭘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주문하듯이 잘할 거야 이렇게 퉁쳐서 끝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긍정도 안 되고 초비관도 안 되고 좀 정확히 잘 들여다보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들여다볼 재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요. 기록해 놓은 게 없으면 못 들여다봅니다. 다 잊어버려서. 개인도요. 써놓은 게 없으면 못 들여다봅니다. 5월달이 6월 같고 6월이 7월 같지 그 달에 뭘 했는지 잘 모르죠. 모르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진짜 모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 아까 말씀하신 인간관계는 어렴풋하지만 마음에 남아있어요. 훨씬 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거는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돈 모은 거라든지 뭐 성과처럼 이렇게 어디에다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의 찌꺼기죠. 이걸 계속 안고 가면 이제 자기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특히 요즘에 같은 때는 인간관계의 병이 오래돼서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넘기면서 불편하지만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반드시 두고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두고 가야 될 사람, 2024년으로 데리고 가야 될 사람. 2023년에 놓아드릴 사람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걸 가르는 기준은 있어야죠.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봤어요? 저 진짜 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그래, 직업이 그래. 사람 만나는 거니까 딱 두 가지 제 김 작가의 인간관계 법칙. 첫 번째, 세상에 나쁜 놈은 있다. 많진 않지만 어쨌든 소수 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사람들 상대에 따라서 나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고. 그럼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건 나한테 나쁘건 어쨌든 나한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한테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나한테 되게 해를 입히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나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괴로운데 참고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그를 떠나보내거나 두고 갈 수 있거나 안 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끊어낼 때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냐면 나쁜 사람을 끊어내다가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가 봤을 때 나한테 섭섭해하거나 나한테 나쁘다고 말할까봐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직원들한테도 막 못되게 하고 나한테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엄청 못되게 하는 거예요. 영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 사건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연락을 끊어야 되겠어 내가.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정중해도 기분 나쁠 수 기분 있잖아요. 나쁘죠. 잠깐 가는 길인데 들려도 될까요?라고 했어. 혹은 뭐 잠깐 뵈도 될까요? 했어.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바쁘다 했어. 또 연락이 왔어. 죄송합니다. 바쁘다 했어. 세 번째 했을 때는 느낌이 오잖아요. 말투에서 내가 3번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욕하고 떠나게겠구나. 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를 욕하게 둘래요? 아니면 끝까지 욕을 안 먹는 선택을 할래요? 저는 점차 횟수를 줄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이였으면 3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 그러다 이제 천천히 떠나는. 야, 이 사람이 나를 조금씩 멀리 했구나라는 느낌을 살짝은 받게끔. 학 끊으면 날 욕할 테니까. 그래. 그거 왜 욕하는 걸 겁내요? 소문 날까봐? 소문보다는 살면서 욕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욕 먹을래, 감수할래인데 그 감수하는 그 기나긴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더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죠. 어머, 뭐, 이렇게 나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많은 거 내가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조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좋다고 하더니 왜 이러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게 벌어집니다. 남녀는 어떤 거야? 나 너 싫어라고 분명히 말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저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했건, 남녀 관계에서도 나한테 뭐 무례한 걸 요구를 했건, 남자가 여자한테. 그럼 여자가, 너 이래서 난 싫어. 그러면은 왜? 라고 발끈하겠죠. 뭐가 싫으냐. 그래도 왜 싫은지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욕하고 떠나요. 끝이죠.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기분 나쁜지를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아니 그냥 내가 딴 일이 있어서 내가 바빠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뒤집어 쓰죠. 너 왜 나 피해? 너 왜 분명히 얘기 안 하고 나한테 그렇게 질질 시간 끌면서 날 피해? 나를 갖고 노는 거야? 그럼 어때요?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되죠. 자 봐요. 나쁘다고 할래? 내가 뒤집어 쓰고 끝낼래.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땐 분명히 말해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면 어떤 대가가 온다고요? 나한테 욕한다고요. 근데 왜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냐고요. 욕을 먹을 때는 욕을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냐면 정당한 욕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욕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예요. 내가 욕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욕이야. 그러니까 100번 하라 그래. 그러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근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좋은 사람으로 욕 안 먹고 헤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하다가 결국은 오해가 되면서 내가 뒤집어 쓰는 일이 더 생긴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 흔히 옛날에 되게 정말 많이 읽으셨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그게 그 말이 미움이지 미움은 욕하잖아요. 그게 욕먹을 용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걸 마음속으로 딱 가져야 돼. 이 욕은 진짜가 아니다. 이 미움은 진짜가 아니다. 그가 지어낸 미움이고 지어낸 욕이므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즉시 소멸된다. 내가 안 가져오면 소멸이죠. 그 사람이 욕을 나한테 한 거잖아요. 물론 옆 사람이 좀 몇 명 들을 수는 있어. 그리고 지가 들으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욕한 거 아니면 그렇게 오래 기억 안 해요. 왜냐면 딴 사람 욕도 또 들어줘야 돼갖고 바빠. 남 얘기 관심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귀가 더럽게 바빠요. 아시죠? 뭐 인터넷에서 뉴스 나오는 연예인 거에도 막 귀 쏠리고 입 쏠리고 눈 쏠리고 해줘야지. 볼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딱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욕이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그 욕을 가져와야 돼. 너 나 욕했어? 야, 그래, 나 욕했어. 어쩔래? 그리고 이 욕이라는 것과 내 감정이 싸우잖아요. 그럼 얘가 힘을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힘이 세지면 어때요? 내가 갖고 있기 부담스러워서 반드시 그한테 던지게 돼 있습니다. 왜 전화했는지 아시죠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둘 다 못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인간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 인간관계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자, 이 욕은 뭐라 그랬어?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이게 존재하지 않아. 왜? 내가 보지 않았으므로.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얘는 자연 소멸. 인간관계는요, 그렇게 소멸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불편하지만 2024년에도 또 데리고 가야 돼.
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직장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직장 상사가 아나무인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직장 외에서도 뭐 고객사 관계에서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나무인인 사람은 그 사람 성품이고 기질입니다. 가만 보면. 그렇죠. 매사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말투 이상하고 맞아. 무례하게 막 요구하고 늘 한마디 하다 안다면 사장나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참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아나무인인 사람은 근데 우리 회사와 만약에 거래처야 데리고 가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되게 깔끔하고 행복하게 버는 돈이 있냐면요. 마음의 고비를 10고비 넘으면서 버는 돈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돈 저런 돈 깔끔한 돈만 벌려고 그러면요 굶어요. 세상에 종류의 인간이 너무너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걸어갈 때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와 아주 막 다 엉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인간이 키우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강아지는 뭐 몇 개월이면 지가 밥 먹잖아요. 인간은 지 손으로 밥 먹는데도 한 10년 걸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가서 먹고 사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동물의 세계는 나가서 먹고 20년 사는 걸리죠. 그렇지. 30년 걸리지. 무슨 20년 만에 먹고 살아.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니까. 아유, 거의 30년 걸려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동물들은 그냥 먹고만 살면 되는데 가서 막 싸워서 이기고 잡아먹으면 되잖아. 근데 인간은 인격이라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격이라서 인격체가 돼서 수만 명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격들을 설득하고 거래해야 먹고 살 수 있어서 그게 3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수많은 인격체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 하나하나 다 달라요. 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기질, 성품, 인격 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양한 아나무인인 사람, 뭐 그 답답한 사람, 아나무인인 사람도 속 터지지만 답답한 사람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속 터지고 고집 센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 보면은 이 사람들과 이제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인격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걸어가려면 뒤에 이렇게 리어카 같은 거 있잖아요. 리어카. 내가 끌고 가야 될 인간관계 리어카에는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수십 명 타고 있습니다. 가족도 나와 달라요. 친구도 한 몇 명 태워야 되죠. 리어카에. 그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좀 무거워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다 싫어. 싹 싫어갖고 리어카에 다 내려. 그러면 엄청 가볍겠지만 혼자 가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무지 많고 막. 맞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리어카에 한 1000명 태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1000명으로부터 받는 게 있는 만큼 그만큼의 똑같은 무게도 있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있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되게 단촐하게 갑니다. 친구, 고등학교 친구 딱 2명. 뭐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가면 이게 좀 가벼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엔 되게 다양한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깔끔하고 싶어서 한 명 한 명 처리를 한다. 얘는 고집세서 싫고 얘는 아나무인에 싫고 그럼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얘는 고집세지만 이런 점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얘는 아나무인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일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내가 리어카에 태워두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내 생존에 보탬이 되는 이유일 거 아니에요. 그럼 태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워도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그것도 어른됨이다. 그럼 한마디로 생존에 어쨌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어느 정도 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선을 넘는 무례한 경우는 어떤 내가 커뮤니케이션은 해야 될 거잖아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 그 자기 선을 갖고 있어야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다른 직원이 자기 선을 넘었다고 늘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래서 야, 네 선은 왜 이렇게 얕으니? 야, 웬만한 사람 다 넘어오겠다. 안 봐주더라고. 사람을 그렇게 봐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이 이 정도 되면 다 이 밑으로 지나가요. 여기를 넘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걔는 자기 선을 너무 밑에다 놓은 거 다 걸려 넘어지게 해놨어.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이렇게 약간 싫은 소리 하거나 실수하면 다 선을 넘었다는 거야.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직장 생활 못하죠. 피곤하죠, 그러면. 못하지, 사람들이 못하지. 뭐 어떤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친구가 생각나니까 갑자기 웃겨서 그런 거예요.
어쩜 이렇게 너는 손이 낮아? 좀 높여. 너 다 걸려 넘어지겠다. 내가 했는데. 그래서 우선은 선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라고 여쭈었을 때 그 선 자체가 내가 정당한지 보셔야 됩니다. 좀 자기 객관적으로 선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정도의 선인지 아니면 너무 낮은 게 근데 아닌지. 문제는 다 자기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각자의 선과 각자의 상식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자 대면 해봤자 결판 안 나는 거 아시죠? 다 각자의 선과 각자의 상식이 각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은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자기 고통지수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너는 왜 이렇게 선이 낮냐라고 했던 그 친구도 문제는 내가 그 친구의 아픔을 알거든요. 걔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힘드니까 선을 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고통 지수에 비춰봤을 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라고 한다면 그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가 더 중요한지 봐야 되거든요.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이 직장이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어쨌든 어떤 공동체일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나의 정신적 생존이 더 중요한가? 그걸 보고 가늠해서 내가 떠나던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를 떠나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게 동원돼야 되고 내가 떠나려면 나만 떠나면 되고 그 사람을 떠나게 하려면은 뭐 법적 조치서부터 사람은 함부로 못 떠나게 합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조치는 엄청 어려운 거겠죠. 물론 자기가 떠나는 것도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게 뭐 남을 떠나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겠죠. 이게 고통을 보고 그거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 진짜 이런 질문 무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장에서 이렇게 막 나를 너무너무 선을 넘고 너무너무 무례하고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막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 근데 막 그 사람 때문에 실제로 막 치료를 받을 정도고 장기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내 생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뭐 그 직장을 꼭 떠났다고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인간관계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그를 떠난 바람에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사람들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위기 속의 기회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는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고통지수 그 선이 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어떤 뭐 남녀든 지인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좀 여러 명한테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너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 건데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둘의 그 각자 입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에서 어느 쪽이 더 낮았고 높은지를 좀 보고 같이 사건을 보는 게 난 좀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좀 올바른 접근일까요? 네. 모든 사람은 다 다르지만 종류별로 분류는 조금 됩니다. 나랑 일할 때 되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쿵짝이. 있죠. 근데 나랑 일할 때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성품상 매사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잘 맞는 사람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세상이 나중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건 나는 이 직장밖에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옴싹달싹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정신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면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초기 때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여기 말고 좋은 직장 많아. 이 사람 말고도 다른 나랑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받겠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봤는데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얘네 둘이 붙여놓으면 맨날 싸우고. DNA적으로 안 맞나 봐요. 진짜 그런 사람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 저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두 사람은 둘 다 자기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둘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났을 때 너무 잘해요. 만나지 말라고 그럼.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일할 사람. 자,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뭔가 무리한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보다는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제 주변 예전 지인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부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무리한 부탁 들어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빌려달라 했을 때 돈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근데 뭔가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면서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도 하는데 단호하고 우아한 거절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호하고 우아한 거절은 없습니다. 없나요? 거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되게 단호하고 우아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에 우아한 거절이 어디 있어요. 다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다 섭섭한 거지. 이 세상에는 우아한 거절 없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속상하거나 섭섭한 거절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섭섭해하는 걸 건네면 안 되는 거죠. 안 섭섭하게 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말로는 그래 알았어 이해는 해. 근데 끊고 나서 섭섭하죠.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거절을 할 때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절이 없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간관계도 되게 힘든 거고요. 어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거절을 그 부탁을 다 안 듣는 건 아니죠. 어떤 그렇죠. 부탁은 내가 더 들어주고 싶은 부탁도 있어요. 이런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부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무례해. 왜 나한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뭐 그럴 때는 거절하는 게 맞죠. 그가 섭섭해도. 왜냐하면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무리하지만 그냥 했겠죠. 알지 않을까요, 마음속으로는? 급한 게 더 컸어요? 무리한 게 더 컸어요? 급한 게 더 크니까 부탁을 한 그렇죠. 거죠. 늘 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좀 성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내 마음에서 또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리한 거는 알고 급한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근데 도와주고 싶을 때가 내 있죠. 마음은 그럼요. 그럴 때는 해도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이게 무슨 공식처럼 뭐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게 그럼 아니고. 실전 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원장님이랑 좀 친한 이제 동생인 거죠. 한 10년 근데 됐어요. 이게 물어볼게요. 왜 누가 돈 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죠. 몇 달 한 번씩 있습니다. 있구나. 그때마다 이제 그럴 때 대답을 고민이 되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찐 고수님이신 대표님한테 저도 제가 고수 아니에요. 딱 여쭤봤어요. 제가 넘버 10 뭐 30위 안에 드는 동생이 누나 하면서 언니 하면서 나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요. 어떻게 거절을 하세요? 돈이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잊어버릴 수 있는 돈으로 줄여서 주고 힘내라.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돈을 못 빌려준다. 원래 좋은 친구인데 그 돈으로 인연이 그 돈으로 이어져서 속상한 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주나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 근데 내가 3,400은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 안 올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많이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는요. 가족은 사실은 뭐 화목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쨌든 불편하고 화목하지 않은 관계들도 있잖아요. 근데 끊어낼래야 사실 끊어내기 쉽지 않은 관계고 해를 넘어 같이 넘어가는데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관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가족인데 함께 너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 봤지만 가족이라도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횟수든 거리든 그게 더 행복하다면 좀 멀어져서 가끔 보는 것도 행복한 가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참 그게 어려운데요. 네. 저는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악마적 고통이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노력을 진심으로 매일매일 1년 이상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형이랑 혹은 내 언니랑 되게 멀어졌어. 근데 다시 언니랑 잘 지내고 싶은 거야. 속상하잖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내가 이렇게 한 배 속에서 난 우리 언니랑도 이렇게 지내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잘 써서 매일매일 언니에게 일주일에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언니에게 좋은 문자도 좀 보내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차도 좀 마시고 이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런 결정 안 합니다. 그런 노력 안 한다고요. 그냥 되는 대로 두는 거예요. 옛날에 뭐 수석날 엄청 나 섭섭하게 했어. 갖고 있어. 지가 전화해야지. 이러고 나서 1년간 후에 뭐가 잘 되길 바래요. 가족 간의 노력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가족은 그렇게 쉽게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은 다른 인간관계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는 내가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형제 자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형제 자매의 우애가 60 이후에는 엄청 중요합니다. 60 이후에 되게 중요해요. 엄청 왜냐하면 20, 30대는 친구가 있어요. 내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60 이후에는 다시 되게 자연인으로 돌아와요. 은퇴를 하니까 자연인처럼 와요. 네. 다시 그냥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언니 동생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가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을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 형제자매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막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60, 70 이후로 다시 화해하는 거예요. 30, 40대 엄청 싸우고 살다가 다시 화해하는 이유가 자기의 뿌리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뿌리거든요. 거기가 흔들리면 다른 게 다
들썩들썩 흔들리거든요. 다시 하려고 그러죠.